2007년 9월 15일 오전 호주 멜버른 서든크로스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여자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차역에서 엄마를 잃은 아이가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도착한 경찰은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을 뒤져봤으나 신원을 확인할 물건이 발견되지 않아 입고 있던 옷의 메이커 이름인 작은 호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아이와 의사소통을 해보려 했으나 영어를 잘 하지 못해 중국어를 통역해줄 통역사를 불러 신원을 조사해봤습니다. 이틀 뒤인 9월 17일 월요일, 경찰은 작은 호박의 신원을 확인해본 결과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호주 멜버른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단둘이 멜버른에 온 것 같은데 자꾸만 어머니를 찾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머니만 찾는 것도 이상했지만 부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 설레이는 54년생인데 반해 어머니는 올해 27세밖에 되지 않아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설레이는 1954년 중국 허베이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를 따라 랴오닝성 푸순에서 생활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부모의 영향이었는지 레이는 친구들과 자주 주먹 다툼을 했고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은 레인에게 태극권을 배우도록 해주었습니다. 그의 나이 8살에 푸순에서 가장 유명한 태극권 전수자 스승을 만나 무술을 연마한 레이는 28살에 태극권 6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레인이는 골격이 크고 일반인보다 키가 강하기 때문에 무술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리고 이제 우리 문파도 다른 태극권 문파처럼 글로벌한 시장에 진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어떠냐? 제가 문파의 6대 후계자가 된 이상 스승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 해보겠습니다. 그래. 설레이는 전통 태극권 6대 후계자란 타이틀을 거머쥐며 랴오닝성에 무술체육관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태극권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수강생들 때문에 체육관은 북새통을 이루었고 많은 돈을 번 레이는 지인의 소개로 착한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얼마 후 한참 수업 중에 소문을 듣고 왔다며 태극권 고수와 한판 겨루어보겠다는 격투기 선수가 그를 찾아왔는데 에이! 여기 관장 어디 있어? 좀 나와보라 그래봐. 아니, 저는 미친놈이 맞아 죽지 못해 안 되냐구나. 스승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고 저렇게 주둥이를 눌려? 야야야, 스승님이 장풍만 쏴도 따라 떨어질 것이 입만 차려가지고. 그때 제자가 스승인 레인의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관장님, 저 밖에 누가 한판 뜨자고 찾아왔는데요? 에? 누가 찾아왔다고? 아니요. 찾아온 게 아니라요. 스승님과 무술을 한번 겨뤄보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요. 한판 뜨자고 하는데요? 이거 바빠 죽겠는데 자꾸 왜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혈 찔려서 불구라도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게 말입니다요. 그래, 그놈은 어디 있냐? 잠시 후 체육관에서 격투가 시작되었는데 스승님!
격투기 선수와 결투하다 쓰러진 네일을 보고 있던 수강생과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 재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학원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네인의 가정에는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돈 타령 좀 그만하라고. 너도 나가서 보러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게 애초에 실력도 없는 태극권이가 뭔가 하는 걸로 먹고 사는 놈 만나는 게 아니었다고. 뭐야? 너 우리 스승님을 모욕하는 거야? 스승 좋아하시네. 태극권이라고 해봐야 어렸을 때 조금 배운 게 다라면서. 네인은 수강생이 줄어들자 어쩔 수 없이 학원 문을 닫으며 마땅히 할 일이 없자 매일 술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던 그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는 해외로 진출한 태극권 고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 저거 봉우신하냐? 그런데 저놈이 왜 미국에 가 있지? 나보다 실력도 한참 떨어지는 놈인데. 요즘 해외에서는 태극권을 배우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하잖아. 이 태극권이 중국에서나 부대접을 받고 돈도 못 벌고 있지. 해외에 나가면 아주 영웅 대접을 받는다고. 맞아. 그런다고 하던데. 태극권을 동양의 신비한 무술로 생각해서 많이 배우려고 한다는 것 같아. 웬만하면 시민권도 준다는 것 같던데. 그래? 해외 나가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태극권 고수 좀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오긴 했는데. 네인은 아내와의 불화로 이혼을 결심하며 뉴질랜드로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놓고 가자니 와이프가 딸을 버리고 고아원에라도 맡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다 보니 자신이 딸을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혼자 뉴질랜드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네인은 뉴질랜드에 도착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오전과 저녁에 태극권 공연을 했습니다. 그 결과 태극권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네인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팔을 이렇게 뒤로 돌리면서 앞으로 뿌려주면 되는 거죠. 그 태극권이 장풍도 나가고 그런 건가요? 뭐 영화 보니까 그러던데. 그건 영화에서나 가능하고요. 이건 그냥 심신을 단련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뉴질랜드에 정착한 네인은 태극권 고수로 소문이 나면서 이곳저곳으로 강의를 다녔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에 중화무술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차이나타운에 배포했습니다. 잡지에는 자신이 가르치는 태극권 내용과 무술 영화에 나오는 무술 동작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잡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한동안 잡지 휴기 현상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네인은 잡지 판매 수익과 광고 수익으로 엄청난 돈을 벌자 뉴질랜드에 자가집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에만 집착했던 그의 잡지는 점점 무술 내용보다는 광고로 도배해 호기심을 갖고 중화무술 잡지책을 구매했던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게 되어 그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까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잡지 판매로 많은 돈을 벌다 보니
태극권 공연에도 소홀했고 수강생들에도 소홀해 수입이 없어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일 정도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올해 22세인 리우아나는 중국 호난성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대학 재학 중 외국 유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유학을 떠난다고 하니 깜짝 놀란 어머니는 뭐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뉴질랜드로 유학을 간다고?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촌구석에 처박혀서 살아야 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좀 더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단 말이야. 리우는 부모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뉴질랜드로 유학을 떠나버렸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야? 그녀는 중국에 있는 유학원에 뉴질랜드 대학 유학을 접수했으나 사기를 당해 막상 뉴질랜드에 도착해보니 대학이 아닌 어학원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황당해했습니다. 그녀는 6개월이 지나면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중국으로 돌아가자니 친구들이며 가족들에게 놀림당할 것이 두려웠던 그녀는 어떻게든 뉴질랜드에 눌러앉을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먹고 살 것을 해결해야 했던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아까운 시간을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퇴원 후 계속 모텔에 머물다가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써버릴 것이 걱정되어 장기 임대로 머물 수 있는 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잡지책을 뒤적거리던 리오는 유난히 싸게 나온 집을 보며 집주인이 중국인 같은데? 이거 중국인이 내놓은 집이잖아. 그리고 이 정도면 아르바이트에서 집세 내는 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여보세요. 거기 방 임대 놓으셨다고 해서요. 네, 방도 깨끗하니까 와서 직접 한번 보시죠. 내인의 집을 방문한 리오는 방을 보자마자 계약했고 어쩔 수 없이 비자가 해결될 동안 그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낸 지 수년이 지난 내인은 집안에 날씬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들어오자 그동안 잠재했던 성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이거 실례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새로 이사하신 기념으로 식사나 같이 하실까 했어요. 어머,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내인은 리우를 수시로 불러내 식사도 같이 하고 술도 마셨는데 그렇게 술을 자주 마시다 보니 정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마시던 그녀가 내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저 어쩌면 좋아요. 곧 비자가 만료돼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럼 대학은요? 아직 대학 진학도 못 하셨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인생이 꼬이려니까 그럼 유학 사기꾼한테나 걸려들고 말이에요. 그때 한참 고민에 빠진 내인이 입을 열며
이거 이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말이죠. 뭔데요?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결혼이요? 제가요? 누구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걸요? 리우 양은 아무런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네? 아저씨가요? 리우 씨, 그러지 말고 저하고 결혼합시다. 저하고 결혼하면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고 대학에 다닐 수도 있어요. 네인의 설득에 넘어간 리오는 그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26살의 나이가 차이가 났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2003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후 리오는 임신했고 딸 설천순을 출산했습니다. 네인은 리우가 딸을 출산하자 아이를 하나 더 낳자며 그녀를 다그쳤는데 아이 진짜. 야, 아들 하나만 더 낳자고. 아이 하나만 낳기로 했잖아요. 너 그런다고 정말 영주권 때문에 애 하나만 낳은 건 아니지?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린 사랑도 정도 없이 결혼했잖아요. 서로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잖아요. 2006년 딸을 낳고 영주권을 취득한 리오는 뉴질랜드에서 그동안 꿈꾸었던 유학 생활과 낭만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늙어가는데 너무 젊은 아내가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려 하자 의처증이 생겨 리우가 조금만 나갔다 들어오면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디 갔다 왔어? 애 먹을 것 때문에 장 보고 왔어요. 뭐? 이게 어디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똑바로 말 안 해? 리오는 계속되는 레인의 구타를 참지 못하고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리우의 신고로 경찰서에 끌려간 레인은 징역 7일을 살다 나왔는데 그때부터 그의 성격은 아주 포악하게 변해갔습니다. 때로는 악마로, 그리고 구타한 후에는 그녀 앞에서 용서를 비는 비열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구타와 용서가 반복되던 어느 날, 레인의 구타를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고 얼마 후 집까지 꽤 나가봐야 어디 잠잘 곳이나 있겠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들어오겠지. 그러나 레인의 기대와는 달리 집을 나간 리우는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SNS를 보고 있던 레인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사진 찍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비참하게 지내야 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인은 그녀가 있는 곳으로 쫓아가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너 요즘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냐? 그놈은 누구냐고?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그냥 술 한잔 같이 하고 사진 찍은 게 다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겠어? 너는 안 되겠다.
레이는 옷장을 열어 넥타이를 둘러보더니 그 중에 노란색 넥타이를 꺼내 집었습니다. 날 가지고 놀아. 레이는 넥타이로 리우의 목을 조이며 다 죽어가는 거. 비자가 없어서 쫓겨날 거 구해줬더니 나를 배신해? 잠시 후 리우가 숨을 쉬지 않자 힘들어. 처음부터 저런 환양년을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레이는 숨을 쉬지 않는 그녀의 팔과 다리를 묶어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레이는 딸을 보며 천순아, 옷 챙겨. 아빠랑 저 멀리 여행 가야 하니까 빨리 챙겨. 그날 밤 레이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호주로 떠나버렸습니다. 호주 기차역에서 혼자 있던 아이의 신원을 조사하던 경찰은 뉴질랜드 경찰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레인의 집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의 아내 리우와 난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레인의 집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은색 토요타 자동차 트렁크 속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신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녀의 빨간색 속옷에서 3명의 남성 DNA를 발견했고, 최근 그녀와 연락했던 남성들과 남편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로 가장 유력한 남편 설레인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이 소문은 전 세계에 있는 화교들에게 퍼졌고, 화교계에서도 그를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식당과 숙박업소에 수배 천단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검거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애틀랜타의 한 중국 식당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식당에 현상 수배범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일하고 있으며 그는 중국 무술도 아주 잘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닮은 남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레인을 검거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체포되어 2008년 3월 9일에 뉴질랜드로 추방되었고, 2009년 6월 2일 오클랜드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2주 동안 지속되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종일관 무죄를 요구했습니다. 2009년 7월 법원은 설레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내의 속옷에서 발견된 세 남자의 DNA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설레인의 조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길리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